하시면서 보충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주제를 제가 정했는데요. 세계적 학술지의 통찰을 현실 세계에 적용하는 법이라는 건 제가 주제를 정했는데, 우리가 봤던 책들 있잖아요. 책들이 사실은 이걸 그대로 반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보셨던 방식과 우리가 이번에 이제 토요심리학회에서 스터디에서 책을 읽는 방식이 조금은 좀 달랐잖아요. 달랐던 것들은 그냥 기술된 내용이 어떤 거다라고 이해하는 것보다 그 이면에 어떤 맥락과 어떤 메커니즘과 어떤 기제에 따라서 이렇게 기술됐을까. 그리고 거기에는 뭔가 일관적인 어떤 스토리가 좀 숨어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제가 이 스터디를 하면서 계속 제가 강조드렸던 거고, 그리고 앞으로 책을 읽으실 때도 이런 습관을 가지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비단 토요심리학회에서 읽었던 방식이 그냥 뭐 어떤 특정 어떤 학습 방식이 아니라 꽤 괜찮은 책들에, 또 우리가 꽤 괜찮은 이런 저자들의 책을 읽을 때 이런 방식을 도입해서 읽으시면 분명히 훨씬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의, 우리가 예측하는 것 이상의,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뭔가 통찰을 얻기 위해서는 그냥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기술하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이면에 있는 그 스토리를 이해하는 것, 맥락을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라는 걸 이제 계속 강조를 드렸었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계속 스터디를 하고, 그렇게 좀 더 깊이 있게 좀 들여다보는 연습들을 쭉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그걸 또 다른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주제를 정하면 이런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책을 쓸 때, 역시 마찬가지로 세계적 학술지의 통찰을 기반으로 해서 대중과의 소통하는 것을 이제 책으로 내신 분들이니까 딱 이 주제가 그 주제예요, 사실은. 이 주제가 그 주제인데,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간략하게 조금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주제를 정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세계적 학술지가 뭐냐 이거죠.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제 세계적 학술지가 뭘까? 이거 측정하는 기준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이제 임팩트 팩터를 측정의 기준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물론 임팩트 팩터 외에도 오른쪽에 있는 H인덱스나 IPP, SAR 뭐 이런 인덱스들도 병용해서 써요. 그리고 저널들을 평가할 때 여러 이런 평가 지표들을, 그러니까 여러 평가 지표들을 동시에 이렇게 놓고 그렇게 이제 제시하는 그런 사이트들도 많습니다. 여튼 일단 임팩트 팩터는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해요. 아주 단순합니다. 밑에 보면은 이제 이 지수 구하는 공식이 나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2014년에 임팩트 팩터를 구할 때는요. 이게 2012년부터 13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통 이제 저널이 딱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가장 핫할 때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고 가장 많이 인용하는 그 시기가 있어요. 그게 한 1, 2년 정도 되거든. 아, 퍼블리시 되고 나서 한 1, 2년 정도가 이게 이제 핫할 때야. 그럼 핫할 때, 그러니까 그때 이제 편찬된 것과 그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인용되는 것들. 인용되는 것을 그냥 이 분모와 분자로 이렇게 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나와 있잖아요. 2014년에 어떤 아이템에 있어서 임팩트 팩터를 구한다라고 할 때는요. 퍼블리시된 숫자, 그 저널에서 저널에 한 해 동안 퍼블리시된, 한 해 동안 올라온 그런 학술 이 논문의 개수하고 얘가 인용된 개수를 분모와 분자를 둬서 이렇게 구하는 방식이에요. 너무 쉽잖아요. 아주 단순하잖아요. 이렇게 단순하게 구해가지고 이렇게 점수를 내는 숫자를 내는 것을 우리는 임팩트 팩터라고 불러요. 이외에도 얘를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쓰기도 해요. 우리는 이제 이 방식 자체가 그렇게 궁금한 건 아니잖아요. 도대체 우리가 봐야 돼. 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저널들은 뭐가 있을까? 우리는 이게 궁금한 거지. 이게 임팩트 팩터를 여러분들 구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 측정하는 지표를 가지고 어디다 써먹을 사람들도 아니니까. 이건 좀 뭐, 상대적으로 그렇게 중요치는 않고, 일단 뭐, 이렇게, 요런 방식이다. 그러니까 의외로 되게 쉽다. 의외로 되게 쉬운 방식을 쓰고 있다. 라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보는 영역에서,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영역에서, 임팩트 팩터들이 높은 저널들도 뭐가 있을까? 이건 좀 궁금하실 것 같아. 그러면, 제가 화면을 조금, 다른 화면으로 좀 옮겨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화면이에요. 자, 이제 여기서 보면, 사이클러지, 심리학, 우리는 이제 심리학으로 배웠으니까, 심리학과 관련해서 저널들의 랭킹을 이렇게 쭉 보면 이 랭킹이에요. 보통 이제 란셋은 의학 저널이니까 당연히 이쪽은 어떤 내용이냐면 사이키아트리, 이게 정신의학이에요. 정신의학. 그 위에서 보면 사이콜리스컬 메디신 뭐 이런 뭐 이렇게
아메리칸 저널 오브 사이키아트리 뭐 이런 저널들이 다 뭐냐면 정신의학과 관련된.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심리학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심리학은 다 뭐만 얘기해요? 이렇게 이제 학습하고 이런 심리학 이런 쪽을 얘기하지만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심리학은 정신의학과 관련된 내용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그래서 순서로 보면은 대부분 사이키아트리 이게 아펙티브 디스오더 뭔가 좀 이런 정신적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정신의학 치료가 필요하거나 이런 쪽 저널들이 거의 탑을 쭉 차지하고 있죠. 우리는 이게 궁금한 게 아니잖아. 그래서 여기서 보면 카테고리 에어리어가 있어요. 이건 방금 보셨던 건 이제 클리니컬 사이콜로지라고 하는 임상심리학 쪽에 속하는 거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임상심리학과 또 해외에서 보는 임상심리학은 좀 달라요. 여하튼 뭐 그건 그렇고, 여기 쭉 이렇게 랭킹들이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뭐예요? 제일 궁금한 것은 소셜 사이콜로지. 왜냐면, 이런 제가 하는 게 응용심리학, 산업적 심리학은 응용심리학인데, 가장 기반을 두고 있는 건 뭐냐면, 사회심리학을 기반을 두고 하는 응용심리학이기 때문에, 뭐 제일 관련 있는 것은 아마도 맨 마지막에 있는 소셜 사이콜로지 이 분야일 거고, 그게 만약 아니라면 두 번째로는 뭐 이런 거겠죠. 커그니티브 사이콜로지 뭐 이런 것들이, 아니면은 제너럴 사이콜로지 뭐 일반 심리학 이런 쪽이 상대적으로 좀 더 관련성이 높은 것들이거든요. 제일 관련성이 높은 소셜 사이콜로지를 클릭해서 보면 이렇게 랭킹들이 쭉 나와 있죠. 그쵸? 쭉 나와 있어요. 자, 1번을 보면 네이처 휴먼 비헤이비어, 두 번째가 아메리칸 사이콜로지스트, 프론티어스 인 사이콜로지, 사이콜로지컬 블리틴, 사이콜로지 사이언스, 저널 오브 퍼스널리티 앤 소셜 사이콜로지. 이제 좀 익숙한 저널들이 좀 나와요. 아마 이게 익숙하다고 제가 단정하기 좀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봤던 책들에 뒤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좀 관심이 있게 이게 어디에 실렸지? 그러니까 우리가 논문만 보는 게 아니라 뒤에 이제 우리가 참고 문헌들 쭉 보잖아요. 이 참고 문헌들을 봤을 때 그 참고 문헌들에 이게 어느 저널에 기반을 둔 거지? 라고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지금 나와 있는 요 저널들이 꽤 많이 소개가 됐었어요. 애덤 그랜트 책에도. 그리고 관심 있게 봤었으면 이게 눈에 좀 띄실 거야. 아, 이거 내가 본 건데? 이렇게. Annual Review of Psychology 뭐 이런 것들 쭉 있죠. Journal of Personality 예, 있고 쭉쭉쭉 보면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예. 이렇게 Journal of Management도 있고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도 있고 뭐 이거 다 이런 내용들이 되게 이제 사회심리학과 관련된 그런 저널들 랭킹이에요. 그래서 랭킹들 이제 하나 클릭해 볼까요? 이제 네이처 휴먼 비헤비어를 이제 클릭해서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쪽 SAR이나 H인덱스 이런 것들도 랭킹을 평가하는데 하나의 항목이다. 방금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임팩트 팩터 외에도 다른 어떤 랭킹들을 분석하는 방법들이 있다. 여기 보면 이게 다 소개돼 있어요.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리서치 랭킹은 사이콜로지 분야에서 2위야. 얘가 네이처 휴먼 비헤비어라는 요 저널이요. 요 저널이 2위고 뉴로사이언스 분야에서는 한 25위 요 정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런 영역에서는 주로 이렇게 랭킹들이 이렇게 좀 소개돼 있죠. 궁금하면 뭐 하면 돼요? 얘를 클릭하면 돼. 그 오피셜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됩니다. 방문하면 네이처 휴먼 비헤이비어가 쭉 이렇게 소개돼 있는데, 제가 이제 재밌었던 것은 제가 이거 사실 네이처 휴먼 비헤이비어는 제가 잘 보는 저널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번 과정을 준비하면서 한번 좀 클릭을 해봤더니 맨 처음에 이게 뜨더라고요.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이게 지금 네이처에 올린. 사장님, 그 예, 화면 혹시 지금 변하고 있나요? 화면 안 변해요? 네, 지금 화면이 안 변하는데? 안 변한 이유는 뭘까요? 지금은요? 지금도 안 변하는, 이제 변했어. 이게 안 변한 이유가 뭐였지? 지금 네이처 휴먼 비헤이비어가 보여요? 네, 이제 보여요. 예. 아,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예. 그럼 다시 한번. 이건 지금 보여요? 화면 변한 거? 아, 그럼 아까 말씀드린, 여기 이렇게, 임팩트 팩터 외에도, 팩터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고, 그 외에도 SAR이나 H인덱스 같은 것들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아까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각 분야별로 얘가 차지하는 위상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를 오피셜 웹사이트를 클릭하면, 그러면 네이처 휴먼 비헤이비어가 쭉 나와 있고, 맨 위에가 우리나라하고 일본 이게 연구가들이 쓴 공동 연구한 그 내용이 맨 위에 올라 있어요. Short and long-term neuropsychiatric outcomes in long COVID in South Korea and Japan. 이니까 이게 어떤 거냐? 우리가 딱 제목만 봐도 느낌이 오잖아요. 코로나가 단순히 어떤 신체적 질병만을 야기한 건 아니고 정신적 질병까지도 야기한 증거들. 그 어디냐면 일본과 남한
남한이라는 표현을,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 그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되게 보면, 저자들을 보니까 경희대 의대에서 연구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쭉 보면, 이런 내용들이야. 숏텀은 이제, 대략 한 달 내, 롱텀은 한 달 이상의 기간 동안에, 여기 리스크 오브 사이키아트릭 아웃컴스니까 뭔가 이 리스크가 증가인지 그렇지 않은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뭐 때문에 증가했을까? 얘들 원인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보면은 이제 백신을 원인으로 두기도 하고 또 실제로 어떤 그 증상들, 그 신체적 증상이 정신적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그 원인들도 보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봤더니만 실제로 이 백신이나 혹은 이런 코로나를 앓는 사람들의 정신적 질병을 호소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기 높더라는 거지. 그 코로나는 단순히 신체적 어떤 영향만 만드는 게 아니라 정신적 영향도 야기했다는 아주 분명한 증거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것도 인원이 무지하게 많아. 1,000만 명 이상의 데이터예요. 이게 대단한 거지 뭐. 그 연구들을 이분들 쭉 하셨나 봐요. 자, 그렇습니다. 자, 됐죠? 됐죠? 예, 예. 요게 이제 뭐냐면 임팩트 팩터 여기서 보면 요 저널들의 랭킹들을 보면서 그 저널을 확인하는 방식이에요. 뭐 아메리칸 사이클리스트는 이제 저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저널. 그리고 자주 들여다보는 저널이고요. 여기 뭐 제가 주로 이제 보는 저널들이 쭉 있죠. 사이클리ክ 사이언스. 이것도 뭐 제가 주기적으로 매번 들어가서 보는 저널이고 사이클 볼리틴도 마찬가지고 이거 다 마찬가지죠. 예, 또 그다음에 JPSP도 제가 아주 사랑하고 좋아하는 저널이고 뭐 오랜만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뜨냐. 이거 활성화돼야 되는데. 아. 저는 뭐 굉장히 이 시스템이,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APA 이 시스템이 굉장히 익숙해요. 왜냐면 제가 주로 보는 저널들이 다 APA에 들어가 있는 저널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요런 내용들, 예. 예. 얘는 이제 그 전에 2001년에 연구했던 것을 레플리케이션 하면서 익스텐션 한 거니까 그것을 연구를 다시 한번 재증명하면서 확장하는 거, 그걸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면 이제 주로 어떤 거냐, implicit racial evaluation이니까 우리가 암묵적으로 인종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렇게 왠지 뭐 이렇게 동남아나 이쪽에서 오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 나는 그렇지 않아. 난 그런 사람 아니야. 나 사실 인종 가지고 사람들 무시하는 사람 아니거든. 그런데 뭐 보면 알아요? 임플리시트 테스트라면 그 사람이 인종적 편견인지 없는지 그걸 알아요. 암묵적으로. 근데 겉으로 이 사람이 표현하는 나는 그런 인종에 대한 편견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실제로 이 사람이 그 내면에 갖고 있는 그 암묵적인 어떤 편견이나 고정관념 이런 것들은 다를 수 있잖아요. 다를 수 있잖아. 그 다른 것들을 이제 평가하는 방식들, 그런 방식들에 관련된 내용들 있죠. 요것도 재밌죠. Anger has benefits for attaining goals. 우리가 분노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영향력이 있다. 이거 좀 재밌을 것 같잖아요. 이런 거. 그렇잖아.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 저널들을 쭉 보면서 이런 것을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세계적 학술지에서 어떤 통찰들이 있어요. 이 논문을 쓰신 분들의 통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현실석에 적용할 수 있다니까요. 현실적인 적용을 한 게 그 증거들이 우리가 봤던 책들이라고요. 그 증거들이 다 있어. 우리가 이런 것을,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학습을 했을 때 누군가 했던 얘기들, 강연들 혹은 책에 나온 내용들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건 되게 안타깝다. 왜? 여러분들 조금만 더 학습을 하시면은 더 깊이 있고 더 통찰력 있고 또 여러분들만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그 영역이 이 안에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 그걸 계속 우리 토요심리학회 하면서 우리 트레이닝 계속 했었잖아. 그 트레이닝 했던 것이 좀 가치가 있으려면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들이 좀 습관처럼 여러분들한테 조금 적용돼서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상상을 저는 했었습니다. 하여튼 보면 재밌을 것 같잖아요? 너무 재밌을 것 같잖아. Dual promotion, bragging, better by promoting peers. 이게 뭐 어떤 거예요? 내가 동료들을 칭찬하고 더 살려줌으로써 내가 뭐 하는 거예요? bragging, 내가 얼마나 잘난 놈인지를 보여주는 게 더 better다. 그러니까 내가 내 걸 뭐 칭찬하는 것보다 내가 잘났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상대를 어떻게 높여주고 그리고 나서 나한테 들어오는 효과들. 이것도 여러분들 클릭하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을까? 상대를 높여주면서 내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겠죠. 이게 소셜 컴패리슨이에요.
사회적 비교를 할 때 남이 높아지면 내가 떨어지는 거잖아. 아니 그런 거잖아. 근데 남을 높이면서 내가 높이는 것은 그건 조건들이 있겠지. 그쵸? 그 조건들이 논문을 클릭하면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잖아. 그런 거, 그런 상상을 해보면서 또 클릭을 하면, 얘 또, 우리가 또, 여기서 나오는 통찰들 분명히 있을 거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JPSP를 좋아하는 게, 이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논문의 제목만 봐도 뭔가 흥미롭고, 상상을 북돋아주고, 그런 내용들이 JPSP에 무수하게 많거든. 네, 그래서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는 우리 저 아이오 사이콜로지스트들도 많이 여기다가 이제 기고를 하고요. 실제로 아주 높은 임팩트 팩터를 갖고 있는 좋은 저널이에요, 좋은 저널. 자, 또 볼까요? 하나만 더 볼까? 여러분들이 좀 이런 이 사이클 사이언스도 아주 재밌어요. 얘는 일단 이건 뭐 이렇게 어떻게 소개해드리면 제일 좋을까? 뭔가 좀 재기발랄하다. 근데 내용 자체가 복잡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용 자체를 뭔가 이론적 모형 자체가 되게 복잡하고 검증하는 과정 자체가 되게 복잡하고 혹은 뭐 이렇게 통계적 분석 기법 자체가 아주 복잡하고 그런 내용들로 담긴 저널이 아니에요. 근데 사이클리컬 사이언스의 어떤 이 사람의 에디터들 혹은 또 리뷰어들 이 사람들의 특성이 뭐냐면 뭔가 우리가 또 우리 장 대표가 너무 좋아하는 거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했는데 당연히 이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어떤 심리적 효과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논문들을 이 사이클 사이언스는 되게 좋아해요. 약간 뒤통수를 친 듯한 하지만은 너무 흥미롭고 재미있는 거. 그런 게 사이클 사이언스에 상대적으로 좀 많아요. 상대적으로.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상대적으로 그런 게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또 클릭해서 좀 들어가 보면 얘는 아까 봤던 APA는 아니고 얘는 싸게라는 거고요. 세이지라는 거고 읽는 방식도 이렇게 학자마다 다르더라고요. 누구는 싸게라고 누구는 세이지라고 읽고 뭐 그건 그렇고 자 여기 보면 이제 커런트 이슈 를 보면 여기 이 저널들이 쭉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여기서 참고로 이렇게 락이 걸려져 있는 것은 바로 클릭해봤자 뭐 앱스트랙만 나와요. 근데 이제 락이 풀어져 있는 것들이 있거든. 이렇게 풀어져 있는 거. 오픈 액세스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프리 액세스가 가능한 공짜로 볼 수 있는 그런 아티클들이 좀 실려 있죠. 물론 여기 락이 걸렸다고 해서 여기 락이 걸려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다른 데서 찾았을 때도 늘 이렇게 막혀 있느냐? 그건 아닐 수 있어요. 여기는 락이 걸려있지만 구글 스칼라에는 풀려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최신 논문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고 아까 같은 게 예를 들면 아까 네이처 이거 있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요거 우리나라 데이터니까 좀 궁금하다 라고 하면서 얘를 이제 요 제목을 그대로 드래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스칼라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제 느리지 오늘? 제 컴퓨터가 느린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얘가 안 떠 있지. 최신 저널들은 좀 보기 힘들어요. 일반적으로. 근데 어떤 저널들은 운 좋게 만약에 아까 여러분들 좀 관심 있을 만한 이런 것도 좀 궁금하시다라고 한다면 얘 같은 경우에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되게 JPSP는 이렇게 열려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까는 그 JPSP에 직접 접촉했을 때 이게 닫혀 있는데 얘를 클릭하면은 얘는 또 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저널들을 보면서 저널에 있는 그 논문들을 보면서요. 이 논문들을 여기 막혀 있다고 해서 다 막혀 있는 거 아니니까 다른 방식으로 검색을 하거나 이 시도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또 구글 스칼라만이 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구글 창에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구글 창에 직접적으로 여기다 이렇게 검색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NIH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로 치면은 뭐 보건복지부 같은 미국 내 하지만 관련된 여기서도 이제 관련 그 저널들 또 논문들을 또 프리로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쭉 이렇게 액세스하기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사이트들이기도 해요. 또 리서치 게이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이제 간단하게 회원가입을 하거나 혹은 막혀 있는 것들은 리서치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저자한테 직접 요청할 수가 있어요. 저자한테 나 네 연구 좀 궁금해 좀 보내줘 라고 직접 요청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에서 저자가 또 시스템상 이렇게 요청하는 사람들한테 그냥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혀 있다고 해서 뭐
바로 이렇게 포기하지는 마시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게 찾아보실 필요가 있다.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제일 좋은 것은 여러분들이 대학원 대학교나 대학원에 그 아이디가 있으면 제일 좋아요. 학교 도서관들은 막혀 있는 것들을 또 계약을 해서 다 풀어놨거든요. 학교 도서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 근데 재학 중이어야 돼. 대부분의 학교가요. 졸업생들한테는 학교 가면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 도서관에 가시잖아. 졸업생이에요? 그럼 그 학교로 가요? 그러면 그 학교 가면은 여러분들이 거기 액세스를 해서 볼 수가 있어. 모든 저널을. 모든 논문을. 거의 모든. 한 100%라고 하기는 좀 과장이고, 한 99% 가까운 논문들은 거의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막혀있는 논문도 있어. 그것은 저자의 의도예요. 저자가 내가 이거 안 보여줄래? 라고 하면은, 그건 이제, 네, 그건 이제 막혀 있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고, 대부분 다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재학생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집에서도, 그러니까 꼭 학교가 아니어도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가지게 되면 어디서든 볼 수 있는데, 졸업생 같은 경우는 그게 좀 불가능해요. 여러분들이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재학생이나 또 교수 아이디 패스워드가 저는 있거든요. 이게 뭐 이렇게 자랑은 아니고 저는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게 다 없으니까 그 어떤 방식을 좀 찾아보시면 돼. 가장 좋은 방식은 대학원 다니는 사람들이 있으면 아이디 패스워드를 공유하는 겁니다. 공유 좀 해달라고 하세요. 이게 좀 마음이 너그러우신 분들은 또 해줄 수 있을지도 몰라. 이게 뭐 이렇게 동시 접속하면은 또 알아서 자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저널들을 랭킹들을 보면서 그렇게 찾는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보시다 보면 나하고 좀 잘 맞는 저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 이거 우리 회사나 아니면은 내가 지금 어떤 그 관심이 있는 영역들, 내가 지금 이런 쪽 강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영역에 대해서 많이 좀 이 저널에서 많이 좀 연구되고 있네. 그렇게 많이 퍼블리시 되고 있네. 뭐 이런 것들이 보이시면은 주기적으로 한번 들어가서 쭉 한번 관찰해 보시고 트래킹해 보시면 그 연구의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는지 뭐 이런 것도 알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도 한번 좀 고민해 보시면 분명히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화면을 옮겨서 네, PPT 화면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세계적 학술지를 보면서 쭉 이렇게 보는 수준에 올라와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처음에 근데 이런 쪽에 관심을 갖기가 쉽지 않죠. 내가 저널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 그 저널에 논문들이 뭐가 올라와 있는지 쭉 봐야 되겠다. 그 논문들이 현재 연구 동향이 어떻고 내용들이 뭐고 이런 거 좀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먼 미래의 목표 일 수도 있어요. 이거 뭐 수준을 좀 말씀드리면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여러분들이 학습한 양에 비해서는 좀 먼 미래의 얘기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떤 방식이 제일 좋냐? 그 저널 자체를 찾기보다는요. 좋은 책의 참고문헌을 보는 게 더 도움이 돼요. 우리가 했던 방식이야. 이게 우리가 했던 방식이에요. 그 좋은 책의 참고문헌을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쉬워요. 왜냐면 책에서는 이미 기술돼 있잖아. 그 연구 내용을 요약해 있잖아. 그 책에는 요약돼 있잖아, 이미. 요약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얘를 보고, 좀 흥미로운데? 이렇게 관심을 갖고 다시 이제 그 저널을 보는 거죠. 도대체 무슨 연구를 했길래 이렇게 기술돼 있지? 야, 이거 되게 흥미롭게 기술돼 있네. 그러니까 우리 장 대표가 좋아하는 뒤통수를 때리는 듯한 이런 내용들이 있다고 한다면, 야, 그게 도대체 어떤 논문에 근거한 거야? 이렇게 역으로 트래킹하는 거예요. 이게 더 좋은 방식일 수 있죠. 그럼 좋은 책을 고르는 기준이 뭐냐? 이건 이제 뭐 그 성대에서는 뭐 이렇게 독서 가이드에 한 5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자신의 관심사와 지적 욕구를 고려한다, 뭐 어떤 스트레스를 고른다, 이렇게 얘기해. 근데 이건 제가 보건대 좀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적용하기에는 뭔가 좀 약간 뜬구름 잡는 얘기 혹은 약간 추상적인 얘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생각하는 여러분들한테 좀 조언을 드릴 수 있는 좋은 책의 기준을 좀 말씀드리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일단 저널의 기준은 아까 저널 기준, 임팩트 팩터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렸고 좋은 책의 기준이 도대체 뭐냐? 라고 할 때, 우린 좀 트렌드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강의나, 혹은 HR 하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고, 뭔가 여기서 보는 베스트셀러, 스테셀러 고른다. 라고 했을 때, 뭐 경영 쪽의 스테셀러, 뭐 고르실래요? 뭐 고르실래? 톰 피터스나, 뭐, 이런 사람들 책 고르지 않겠습니까? 그 책이 나쁘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너무 올드하잖아. 그렇잖아. 스테셀러는 맞지만은, 너무 올드하고.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한테 좀 맞는 방식은 도대체 뭘까? 제가 권장하는 방식을 좀 잘 이해하고 좀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권장하는 방식은요, 현재 가장 핫한 사람들을 보는 게 가장 맞다. 일단 이걸로 역 트래킹 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가장 핫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역으로 트래킹하는 것이, 그러니까 뒤로 계속 탐색해 보는 것이 이게 좀 더 타당하다고 저는 봐요. 뭐 이렇게 각 분야의 스테디셀러를 내가 골라가지고 그걸 학습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스테디셀러들은 여러분 뭐 이렇게 세상에 이미 다 잘 알려진 이론과 이미 다 잘 알려져 있는 어떤 컨텐츠들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뭔가 좀 팬시한 혹은 어트랙티브한 그런 컨텐츠를 만들기는 쉽지 않죠. 그럼 가장 어트랙티브 만드는 방식은 뭐냐? 현재 핫한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현재 핫한 사람들이 도대체 누굴까? 그 기준이 있겠죠. 측정 기준이. 저는 항상 그 측정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니까. 그 측정 기준은 Thinkers 50라는 게 하나의 기준일 수 있어. 이건 사실은 Thinkers 50는 아까 다시 한번 사이트 좀 옮겨갈게요, 이번엔. 얘를 클릭하면 이제 이쪽으로 옮겨가요. 제가 링크, 뭐 이렇게, 하이퍼링크나 이런 것들은 다 제공이 드렸으니까 나중에 자료 보시면 바로 그냥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화면, 다른 화면을 좀 옮겨볼게요. 아까 화면으로 옮겨서 이 화면에 띵커스 50를 이미 들어가 있거든요. 띵커스 50.com을 들어가시면 이런 식의 내용이 나와요. 잘 안 보이실 거기 때문에 제가 좀 올려볼게요. 화면을 좀 키워볼게. 그러면 여기 보면은 띵커스 50의 그 메인 화면이에요. 메인 화면만 쭉 화면이 이렇게. 아직 안 옮겼습니다. 안 옮겨졌어요? 예. 아직도 계속 PT 화면입니다. 미안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걸 분명히 바꿨는데 지금은요? 바뀌었어요? 다행입니다. 그래서 띵커스50 이게 띵커스50.com의 메인 화면입니다. 이 메인 그 첫 화면이 이렇게 구성돼 있어요. 이렇게 구성돼 있죠. 이렇게. 그래서 보면 띵커스50 북 리스트가 있고 뭐 이런 게 이제 제가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아마 여기 어딘가 있을 가능성이 높죠. 제가 지금 책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일단 띵커스50가 뭐냐? 뭐 아시는 분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경영 사상가를 그러니까 넘버 1부터 50위까지를 이렇게 랭킹을 매긴 거예요. 그럼 랭킹을 도대체 누가 매겼냐? 되게 다양합니다. 여기 이제 참여하는 그 보드가 있어요. 이 사진이 있거든요. 이 사진도 물론 당연히 여기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 뭐 이렇게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나 혹은 뭐 이렇게 퍼춘이나 이런 데서 활약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 에디터들 또 리뷰어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들도 당연히 보드의 일원이고요. 그 사람들이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니고요. 우리가 비즈니스를 직접 하는 사람들. 경영자들 있잖아. 경영자들도 여기 또 참석을 해요. 그래서 그 순위를 자기가 매길 수가 있어. 나는 이 사람이 이러니 우리 회사 경영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뭐 이렇게 내가 얘기하는 뭐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거기 다 반영이 돼. 심지어는 학생들, 일반인들. 여러분도 할 수 있어. 저도 저도 순위 매겼어요. 나는 이 사람이 이렇게 찍었단 말이야. 이거 뭐 그냥 다 할 수 있어. 누구든지 할 수 있어. 여기에 가입만 하시면 돼. 가입도 되게 쉬워요. 여하튼 그렇게 해서 하면 뭐가 나오냐면 얘가 경년별로 선정을 해요. 경년별이냐. 그러니까 이게 경년이니까 매년 선정하는 건 아니고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랭킹을 매겨줘요. 그럼 보면 이제 이게 메인 화면인데 메인 화면에 있는 뭐 이 내용들 중에서 보면 아까 얘기한 클래식들 있잖아. 클래식들은 그동안 이 분야에서 스테디셀러들이 여기 좀 나와 있어요. 그쵸? 컴피티티브 어드밴티지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경제 우위, 마이클 포터. 언제적 마이클 포터예요? 마이클 포터는 여전히 그래도 마이클 포터지. 뭐 이런 것들. 또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읽었던 책, 에던 브랜드 책이 또 눈에 띄지 않습니까? 가장 핫한 책들. 여기 보면은 10 Best New Management Books 2024년 새로운 어떤 센세이셔널 책들 여기 또 이렇게 소개돼 있죠. 여기 이 중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책도 있고 그렇지 않은 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트렌디하게 뭔가 좀 접근하고 싶다면 아마존에 요즘 아마존 시스템이 좀 더 좋아졌어요. 예전보다 훨씬 더 빨라. 그리고 교보나 예스24에서요 아마존과 뭔가 좀 해방을 맺었는지 몰라도 얘들이 또 보유한 책들이 꽤 있더라고요.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는 사실은 뭐 책 하나, 원서 하나 살려면 복잡했거든요. 아마 김동률 박사님 잘 아시겠지만은, 뭐 하나 주문하면은 선적이 연재됐습니다. 뭐 어떻게 됐습니다. 세 권 이제 통과했어요. 뭐 이러면서 한참 걸렸는데, 요즘은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금방 나와요. 금방. 또 아니면 여러분들 킨들이나 이런 걸 만약에 쓰신다면, 이북으로 구매하시면은 바로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예스24나 이런 데 들어가셔도요. 이런 책들 원서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오래 안 걸려. 일주일 내에 다 받아봐요. 진짜 뭔가 관심 있고 이러면 이런 거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어. 자, 여하튼 자 우리가 궁금한 것은 랭킹이야. 여기 보면 랭킹 앤 어워즈가 있잖아요. 메뉴에. 그럼 여기에서 클릭을 하면 2023년 띵커스위프트 랭킹 이렇게 클릭을 하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과연 누구일까? 역시 심리적 안전감. 이게 안정이냐 안전이냐 김동률 박사님과 한참 그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 유명한 심리적 안정감의 주인공인 에이미 에드먼드슨이 맨 위에 이렇게 올라와 있죠. 2위는 도대체 누구냐? 우리가 읽었던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네 권의 책이 그걸 여러분들이 우리가 학습했던 그게 있잖아요. 그게 아주 올드하고 구태연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가장 핫해. 그거 경영자들도 야 우리 회사에서 이 애덤 그랜트 이론을 적용해 봤더니 이거 진짜 잘 맞아. 라고 다 높게 평가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거 좀 그래서 이 학습을 이렇게 한번 지고 말 게 아니라 아까 영상 얘기를 우리가 잠깐 나누긴 했지만은 영상 우리가 찍어 놓은 게 있으니 그걸 가서 곱씹어 보시고 다시 한번 들여다 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정리한 내용이 원래 애덤 그랜트의 의도나 혹은 그 저자들, 그러니까 논문의 저자들이에요. 참고 문헌의 저자들이 의도하고 일치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또 있었잖아요. 또 제가 그것을 미안하지만 좀 지적해드렸고 지적한 게 좀 불편하신 분들도 있으셨겠지만은 그래도 당연히 잘못된 건 우리가 지적을 받아야 되고 교정을 해야 되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학습한 내용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잖아요. 우리 PPT도 있고 영상 자료도 있고 하니까 그걸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고 다시 한번 좀 학습해 보시는 건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적어도 띵커스 50에 2위에 올라져 있는 인물에 2위의 인물에 책 내용을 우리가 다 읽었다. 그것도 단순하게 그 책 내용을 요약한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참고문헌이나 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사상이나 의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것은 그건 그냥 우습게 볼 일은 아니다. 좀 과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어디에서도 사실 우리가 이런 학습을 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했어요. 정말 괜찮은 학습을 한 거야. 제가 피드백에 삐져가지고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에요. 피드백을 너무 제 의도하고 너무 달리 주신 분들이 있었어. 그건 사실 저도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이건 좀 아무튼 그랬어. 그건 그렇고 자 봅시다. 그러면 여기 보면 이런 이렇게 에이미 웹 김희천 교수 잘하시잖아요. 블루오션 전략. 여전히 르네 마비언과 김희찬은 워낙 김동률 박사님 너무 잘하실 거야. 이분들하고 사적 교류도 좀 있지 않습니까? 삼성에서 워낙 많은 자문도 하셨고 이렇게 삼성전자에 그래도 한때는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경영 사상가였잖아요. 이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보면은 신화 이행거 선택의 심리학. 그걸 아주 유명하죠. 이게 이제 번역도 이상하게 번역된 책 우리가 한번 또 본 적이 있는데, 그쵸? 이 사람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실은 그러니까 인도 사람이에요. 인도 사람인데 번역이 이제 인디안으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그것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저 어떤 책인지 잘 기억이 안 나. 우리가 봤던 책 중에 하나야. 아마 근데 이번은 아니고요. 이전 우리 4기 때 봤던 책들 중에 하나인데 그 책 중에 하나에 이게 번역할 때 어떻게 또 번역이 돼 있었냐면 얘를 보통 인디안이면 인도 혈통이야. 인도 혈통, 실제로 인도에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냈으니까 그 내용인데 이 사람을 그냥 아메리칸 네이티브로 이렇게 그 인디언처럼 우리가 보통 아메리칸 네이티브로 인디언이라고 하잖아요. 그 인디언으로 번역한 이상한 책도 있었어. 예. 이렇게 좀 뭘 모르고 이제 번역하는 거지 뭐. 리타 맥크레스 이게 어스왈더 이런 사람들 아주 대단한 분들이에요. 특히나 이건 어스왈더 같은 경우는 되게 실용적인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렇게 디자인 띵킹이라든가 우리가 보통 그 시나리오 매핑 시나리오로 그리거나 이럴 때 그럴 때 이 사람 기법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다 마찬가지고 이렇게 50위에 있는 사람들의
책들과 이 사람들의 사상들을 학습한다는 그것도 되게 판타스틱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 분야하고 맞는 사람이 이 자리에 어딘가에 있을 거잖아요. 여러분 전략에 관심 있어. 그럼 전략 쪽으로 가셔야지. 여러분들 조직에 관심 있어. 그럼 조직 쪽으로 가는 거고. 전체적인 어떤 조직 문화에 관심 있어. 그럼 그쪽으로 이제 또 대가들을, 현재 가장 핫한 사람들. 현재 핫한 사람을 보면 되는 거죠. 만약에 이런 쪽에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알렉스 워스트월더의 책은 많이 번역돼 있어요. 이걸 그대로 가져가면 돼. 어디로 가져가면 되느냐? 예스나 이런 데 가서 이 사람들 이름 그냥 검색하면 돼요.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 방식 자체는 아주 쉬워요. 보면 비즈니스 모델 제너레이션, 우리 이거 밸류 프로포지션 이런 게 다 디자인 띵킹에 쓰는 어떤 방법론들이에요. 이런 거. 워스트월더 책이거든. 비즈니스 모델의 탄생, 이거 굉장히 많이 팔린 책이에요. 이런 거. 주로 이런 거 많이 하신 거야. 뭔가 좀, 이미지를 그리고, 우리가 뭔가 일종의, 청사진 같은 거 미리 만들어 놓고, 아니면은, 이 모델을 미리 몇 가지의, 프레임워크를 미리 짜놓고 나서 그 안에다가 이제 비즈니스의 다양한 영역들을 이렇게 매핑시키는 그런 기법들이 워스트월드가 아주 탁월해요. 탁월해. 그런 것들이 나와 있네. 절판, 품절 다 이렇게 돼 있네. 옛날에 되게 많이 팔렸던 책이에요. 저도 다 있어, 이 책들. 지금 약간 좀 올드한 이미지는 있지만 여하튼 그렇다. 여기 보면은 수잔데이, 린다 힐, 워낙 잘 아시겠지만 이거 리더십의 대가죠. 할 그레거슨. 할 그레거슨 책은 우리 장 대표하고 같이 본 적 있잖아, 우리. 좋은 질문. 방금도 우리 질문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브레인스토밍이 아니라 브레인 버스팅 이런 기법들 소개했던 그 사람이 바로 할 그레거슨. 지금 이렇게 알고 고개를 끄덕거리는 거죠? 우리 장 대표는? 그래요. 매니얼 핑크도 있네요. 그럼 정리하면 우리는 봐요. 일단 저널을 중심으로 볼 수도 있어. 근데 저널을 중심으로 보는 것은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쉽지 않을 수 있어. 왜냐면 저널을 계속 봤던 사람이 아니고 그 논문을 계속 좀 익숙하게 읽는 사람들이라면 오히려 그게 더 인사이트가 있고 재밌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널을 직접 보는 게 훨씬 더 재밌어요. 재밌고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우리가 학습했던 방식을 그대로 쓰자는 거야. 우리가 학습했던 방식은 뭐였냐면 애덤 그랜트라는 현재 가장 핫한 학자야. 현재 가장 핫한 학자의 책을 보면서 그 책의 참고문헌을 보는 거죠. 그쵸?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이런 방식으로 그 학술지에서 통찰을 일으키는 그 내용들이 이미 이 사람은 이 책에서 그 통찰을 그대로 현실 속에 적용해서 기술이 났기 때문에 그 방식을 우리가 그대로 답습해가지고 그대로 답습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학습할 수 있다. 에드먼드슨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이 이제 여러분들 심장 안정감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그 두려움 없는 조직 이것도 우리 그때 학습하지 않았나요? 예전에? 예. 그래서 이 사람 쓰신 책들을 보면 이게 이제 가장 최근 우리가 봤던 책이 이제 주로 이거죠. The Fearless Organization 이라고 하는 요 책이에요. 여기 심리적 안정감이 소개된 책이고 지금은 근데 2024년 3년에 핫한 책은 뭐냐면 이 책이에요. Right Kind of Wrong이라는 책이야. The Science of Failing Well이니까 잘 실패하는 방법이야. 잘 실패하는 과학이지, 과학. 그러니까 실패의 과학이에요. 우리가 또 보통 이전에 실패해서 배운다, 이런 거, 실패, 이런 거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약간은 뭐냐면, 실패를 통한 성공 사례들이야. 과학이라기보다는 사례들을 좀 모아놓고 그것을 마치 실패학이라고 우리가 불렀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학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이론적 배경이라든가, 그 어떤 사이언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레임워크라든가 이런 게 존재하지 않았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 에드먼드슨이 심적 안정감을 아시다시피 그거잖아요. 내가 우리 조직에서 뭐예요? 내가 실수나 실패를 고백할 수 있는 거야. 그게 안전하다는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실수를 얘기했을 때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 원래 이 사람이 연구했던 분야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사이클리컬 세이프티라고 불렀잖아. 그리고 원래 논문 이분이 빵 뜬 논문이 있었잖아요. 그 논문이 바로 전문의 제목이 바로 사이클리컬 세이프티 앤 러닝 비헤이비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통해서 학습을 했단 말이야.
우리가 그 심적 안정감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었고, 원래 이 사람의 연구 테마가 뭐 안정감이 높은 조직이 어떻고 낮은 조직이, 그건 자체는 현상이에요, 현상. 현상이 우리한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결과 변수가 중요하잖아. 그걸 통해서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조직이냐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심적 안정감이 높으냐 나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높은 조직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성과를 내느냐. 이 경로를 밝혀내고 이런 프레임워크를 만들어내는 게 학자들의 일이고, 그게 이제 좀 에드먼드스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그게 심적 안정감을 측정하는 거 가지고는 그건 아니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사람의 최초의 논문이 뭐였어요? 러닝 비헤이비어야. 이게 한 번 또 증거를 보여드려야 되나? 구글 스칼라로 일단 한번 들어가 볼까요? 맞어. 이거. 그렇잖아요. 이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Psycho Safety and Learning Behavior잖아. 그쵸? 이게 원래 논문의 제목이에요. 사이클 세이프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었고, 뭐 하는 거였어요? 여기에서 학습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워크팀이니까 이제 일하는 팀이에요. 일하는 팀 내에서 얘가 단순하게 높고 낮고가 아니라 이 높은 애들이 뭐 하는 거예요? 러닝 비헤이비어를 잘 보이는 거지. 그걸 통해서 뭐 하는 거야? 성과를 내는 거예요. 이 프로세스야. 그러니까 뭔가 여기에서 배우는 거지. 여기서 배우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내가 실수를 얘기함으로써 배우는 거잖아. 타인의 실수를 내가 들음으로써 내가 배우는 거잖아. 그게 바로 뭐야? 그게 이제 이 책의 이거죠. 이게 right kind of wrong이죠. 그 틀리는데도 바른 방식이라는 게 있어. 틀리는데도 올바르게 틀리는 방식이 있어요. 틀리게 틀리는 방식이 있는 거고, 틀렸는데 사실 wrong과 right는 반대되는 개념이잖아. 근데 이 대조적인 개념을 한 책 제목에 또 동시에 넣었잖아요. 그 왜? 사이언스니까. 이 사이언스를 이제 잘 실패하는 방법을 요 책이 사실은 떠서 그리고 뭐가 됐어요? 띵크스 50에 넘버 원에 올랐어. 왜? 이걸로 떠서 올랐다고 보기에는 이 사람이 뭐예요? 99년이야. 1999년이란 말이야. 너무 오래됐잖아. 그래서 뭐예요? 이 책이 상당히 좀 센세이셔널 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좀 각광받고 있어요. 이 책은 아직 번역이 안 돼 있잖아요. 2023년 9월에 나온 책인데 아직 번역이 안 돼 있어. 이걸 여러분들이 사고 싶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36,970원을 주고 살 수가 있어. 너무 비싸잖아. 왜? 왜 비싸요? 하드커버잖아. 그러니까 이게 페이퍼백하고 하드커버하고 값 차이가 엄청나요. 페이퍼백을 사는 게 나아.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페이퍼백을 사시거나 아니면은 이북을 구매하시거나 이러는 게 이 돈을 이게 번역돼서 나오면 이거 얼마면 사요? 17,000원에서 2만원 사이면 사잖아, 되게. 근데 이걸 원서로 보시면은, 해석돼야 되는데, 돈은 더 많이 들고, 알아서 선택하세요. 진짜 궁금하시면 사보시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전체적인 목차만 좀 궁금하다고 하면은, 아마존에 들어가서 보시거나, 아니면은, 구글 북스 들어가시면 되잖아. 그쵸? 구글 북스 들어가셔서, 이렇게 보시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보기로 좀 이렇게 보시거나 목차 정도는 여기서 다 볼 수 있으니까. 네. 여튼 뭐 궁금한 게 있으면 뭐 이런 식으로 좀 한번 보고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괜찮습니다. 네. 이 챕터 3의 two areas human. 이게 데니얼 핑크는 two series human, 파는 것이 인간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야, 실수하는 게 인간이야. 이런 표현들은 미국에서, 특히 영어권에서 이런 표현들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to something is human.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왜냐면, 이런 거. 어떠세요? 이렇게 보시는 거 괜찮다는 생각이 좀 들지 않아요? 그쵸? 자, 우리는 이제 애덤 그랜트라는 한 사람의 책을 쭉 보면서 참고 문헌을 보고 이렇게 우리가 학습했던 방식을 애덤 그랜트만 우리가 적용을 해봤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 분야에 나는 전략이야, 나는 리더십이야, 다른 분야들 또 다른 관심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 중에서 가장 핫한 나는 의사결정이야. 그렇잖아. 의사결정은 슈나이어의 책을 봐야 될 거고.
전략이라면 리타 맥커스 책을 봐야 될 거고, 그쵸? 리더십이라면 린다 힐 책을 봐야 될 거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의 그 저자, 그러니까 여기 띵커스피프트에 나왔던 그 사람들이 현재 비즈니스에 영향이 큰 사람들이에요. 가장 핫한 인물들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기반으로 해서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물론 고전을 보는 것도 물론 좋지만, 고전은 당연히 봐야 되지만, 네. 여기까지가 제가 책을 보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됐죠? 어렵지 않으시죠? 뭔가 좀, 이렇게 공부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시면 참 다행이고, 아니면 할 수 없고. 그래서, 여기 보면 띵커스위프트에 북 리스트라는 게 또 있어요. 아까 우리 사람만 쭉 봤잖아요. 오른쪽에 보면, 오른쪽에 제가 또 링크 이렇게 걸어놨어요. 링크 걸어놨으니까, 오른쪽 링크 보시고, 잠깐만요. 오른쪽 이렇게 링크 보시고 요것도 들어가시면 또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책들. 지금 이제 우리가 봤던 책이고, 방금 제가 잠깐 여러분들하고 같이 가서 탐색했던 책이잖아요. 이런 거 좀 보시면 좋죠. 관심 있게 좀 보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했던 방식을 그대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책을 고르는 기준은 해당 분야의 빅네임이에요. 해당 분야의 빅네임을 위주로 볼라. 빅네임은 도대체 뭘로 보느냐? 여러분들은 띵커스50를 제가 추천을 해드렸잖아요. 띵커스50를 기준으로 보시는 게, 일단 그거 기준으로 일단 보는 게 이게 맞다. 두 번째는 저널에 자주 등장하는, 최근에 저널 중에서도 임팩트 팩터가 높은 그런 어떤 저널에서 뭔가 잘 기술된 그런 논문을 쓰신 분들을 보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에요. 저는 사실 두 가지 방법을 다 보고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저널들을 보다가 논문의 저자 있잖아요. 논문의 저자가, 야, 이 사람이 혹시 무슨 책을 혹시 썼지? 갑자기 궁금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안 쓰시는 분도 되게 많긴 하지만, 또 그분들 중에 저자들도 있거든요. 그때 또 제가 또 책을 사서 다시 또 이 사람들의 생각을 또 정리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일단 그 좋은 책에 있는 땡땡땡땡이 여러분들이 현실 세계의 통찰을 만들어내는 가장 좋은 아이디어 원천이에요. 땡땡땡땡은 아시겠죠? 네 글자. 뭐예요? 한글로도 네 글자, 영어로도 네 글자. 영어로는 한글로 바꿔야지 네 글자지. 한글로는 참고문헌, 영어로는 레퍼런스. 레퍼런시스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참고문헌들이 아이디어 원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당 대표가 좋아하는, 뒤통수를 딱 때리는 듯한, 가령 엔지니어 세계에서 가장 생산력이 떨어지고 비효율적인 기술자들을 기부했다. 이거 좀 이런 기술들이 있단 말이야. 그쵸? 에단 브랜트 책의 기반 택을 보면 이 기술이 있어요. 23페이지에 엔지니어 세계에서 가장 생산력이 떨어져. 비효율적인 기술자야. 그러니까 얘들 뭐 주는 놈들이야. 주는 놈들이 가장 떨어진다는 거지. 그럼 그거 참고문헌 보면 뭘로 돼 있습니까? How much should I give and how often? 이라는 논문이에요. The effects of generosity니까 관대함의 효과야. 관대함의 효과. The frequency of value exchange on social status and productivity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논문의 제목 보면 우리는 뭘 봐요? 일단 social status, 사회적 지위예요. 사회적 지위는 주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 있어. 또 서로 맺혀 주고받는 사람들이 있어. 사회적 지위는 누가 더 높은 거예요? 누가 주는 거야? 내리사랑을 얘기하잖아.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주는 거지, 아랫사람한테 윗사람, 물론 뇌물은 있긴 하지만 대개는 뭔가 가진 사람이 주죠. 가진 사람이 주잖아. 그래서 소셜 스테이터스는 누가 높겠어요? 기버가 높을 거야. 그렇잖아. 프로덕티비티, 생산성이잖아요. 생산성은 누가 더 높을까? 기버들도 뭔가 내가 가진 위치에 있어. 내가 가진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내가 줄 수도 있어. 가진 위치에 있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파워가 있어. 이렇게 해서 생산성이 높을 수도 있죠. 그쵸? 조직 내에서. 근데 아마 기브 앤 테이크 우리가 다 읽어봤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기버가 똑같은 기버가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에단 그랜트는 사실은 이 논문을 보면서 어떤 착안을 내냐면, 야, 여기 소셜 스테이터스는 없지만 프로덕티비티가 낮은 사람이 있고 동시에 이게 똑같이 있으면 문제가 없지. 그러면 우리가 존경받는 기버예요. 주면서 나는 생산성, 나는 성과도 좋고 그 다음에 평판도 좋은 거지. 소셜 스테이터스는 평판이고 그 다음에 프로덕티비티는 성과니까 성과도 좋고 평판도 좋아.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이 논문의 내용은 그게 아니었던 거거든. 논문의 내용은 뭐예요? 어떤 사람은요, 평판은 좋아. 근데 성과는 떨어져. 이런 사람도 있더라는 거지, 도대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착안한 건 뭐냐면, 사실은, 여기에서, 그래. 기버가 똑같은 기버가 아니구나. 평판도 높고, 스테이터스도 높고, 성과도 높은 기버가 있고, 평판은 괜찮은데, 상산성이 떨어지는, 즉, 성과가 떨어지는 기버도 있구나. 이걸 발견하신 거지, 요 논문에서. 자, 그래서 그 논문을 구체적으로 보면 어디 있어요? 여기 보면은, 아카디 오브 매니지먼트 저널, 이제 여러분들 모두 볼 수 있어? 저널의 제목도 이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돼요. AMJ는 경영학, 우리 아까 사이컬러지 봤잖아요. 근데 이게 사이컬러지가 아니라 매니지먼트 쪽이나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요쪽으로 봐서의 탑 저널들을 보게 되면 1위부터 10위까지 또 우리가 쭉 볼 수 있잖아요. 그 중에서 AMJ라고 불리는 약어예요. AMJ는 탑 오브 더 탑이야. 진짜 좋은 저널이에요. 우리는 이제 조직 심리학을 하기 때문에 심리학만 보는 게 아니라 뭐도 봐? 경영학도 같이 보잖아요. 경영 저널도 같이 보거든요. 경영 저널 임팩트 팩터에서 굉장히 높은 임팩트 팩터를 갖고 있는 게 또 AMJ거든. 그러니까 야, 좋은 저널이구나. 일단 우리가 알게 됐어. 이제 저널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됐어요. 자, 거기 보면 또 우리가 논문에 이제 제목 보는 법, 그다음에 우리 abstract 보는 법, 이거 지난번에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또 너무 긴 시간 쓰면 안 되니까 일단 지난번 말씀드렸으니까 이건 그분들이 다는 아니구나. 우리 영어 논문 읽는 법 제가 한번 강의한 적이 있는데 그래요. 이게 아무튼 뭐 그 영상은 제대로 못 찍어가지고 영상이 남아있는 게 없어. 그쵸? 아쉽긴 하네. 여튼 네, 넘어가서 중요한 것은 일단 참고문헌을 일단 봐야 돼요. 이 참고문헌에 뭐부터 제목과 앱스트랙을 먼저 확인하는 건 그 습관처럼 가져가야 됩니다. 일단 전체적인 어떤 흐름만 말씀드릴게. 이걸 구체적으로 다룰 만한 시간은 또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제목하고 앱스트랙은 봐서 이 제목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제목이 주는 어떤 상상 또 재미 이런 게 있어요. 앱스트랙 보면 대충 나와 있어. 내용도 나와 있어요. 그거 우리가 확인되고 나면 우리 그 다음에 뭘 봐야 되냐면 연구 모형이나 가설을 이해해야 돼요. 가설은 어떤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Summary of Hypothesis라고 하는 가설을 약간 요약한 게 있죠. 가설은 어떻게 돼 있냐? Are the perceived generalist야. 그러니까 나는 관대하다. 나는 관대하다. 이게 의미가 있어요, 조직에서? 의미 없지. 나는 관대하다. 이거 어디 나온 대사예요? 300에 나온 대사 아닌가? 그 영화 300에 미안합니다. 쓸데없는 얘기해서. 근데 이건 별로 중요치 않아. 내가 관대한 것은 뭐가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관대하다고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 이게 are the perceived generalist예요. are the perceived balance라는 개념이 있죠. 그쵸? 이거 뭐야? 밸런스가 맞다는 게 뭘까? 밸런스가 맞다는 거 뭐 주고받는 게 딱 맞아. 밸런스가 맞은 거지. 한쪽은 일방적으로 줘. 밸런스가 무너진 거지. 너 더 많이 받아. 이것도 무너진 거야. are the perceived balance 혹은 imbalance. 밸런스는 맞는 거고 imbalance, IM이 붙으면은 밸런스가 맞지 않은 거잖아요. 요걸 또 여기서 얘기하네요. 그럼 사실은 얘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쉽게 들어와. 얘가 뭐다? 쉽게 들어오잖아. 그쵸? 얘는 어때요? 직관적으로 잘 안 들어오죠. 그렇잖아. 그러면 요 개념들은 뭘로 봐야 돼요? 요 개념들은 또 논문에서 살펴봐야 돼. 얘가 어떤 개념이고 어떤 조작적 정의를 갖고 있고 어떻게 측정되고 있는지 우리가 봐야 되거든. 그건 내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 근데 얘는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얘는 좀 이해가 잘 안 돼? 여기까지. 자, 우리가 결과반수 중요하잖아. 결과반수는 뭐예요? 소셜 스테이터스는 평판이야. 사회적 지위라는 것은 평판이 높고 낮고예요. 여기서 프로덕티비티는 뭐예요? 성과야, 성과. 자, 보세요. 일단 이 사람이 어떤 거 제너럴리스트야. 이 사람이 뭐야? 이 사람 관대한 사람이야. 당신 관대해. 그럼 뭐야? 사회적 평판이 좋겠지. 이 사람이 성과로 바로 이어져요? 그러기 쉽지 않지. 관대한 사람이 성과 잘 낸다. 이런 증거는 없잖아. 근데 관대한 사람 어때? 관대한 사람들은 일단 사회적 평판은 되게 좋은 거지. 그러니까 H1이라고 하면 이 가설 1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가설 2번은 뭡니까? 이거지. the perceived balance야. 밸런스라는 게 뭐예요? 내가 주고받는 것,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고받는 것이 잘 맞는 상태예요. 얘가 어떻게 돼? 가설 2번은 얘가 높을수록 이렇게 간다 라고 일단 돼 있어. 근데 봐야 돼. 왜? 이게 우리 직관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잖아. 그럼 가설 2번은 뭐라고 돼 있으면 There is a curvy linear inverted U-curved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imbalance and productivity 라고 돼 있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커브 리니어니까 얘는 other perceived generalist는요. 얘는 직관적으로 얘야. increase야. 그러니까 얘가 증가할수록 이 사람 내가 보는데 저 사람 되게 관대한 사람이에요. 그럼 좋은 사람이지. 저 사람 되게 관대한 사람이에요. 그럼 좋은 사람이지. 관대할수록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가설 1번은 요렇게 돼 있다는 얘기야. 근데 가설 2번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가설 2번은 뭐라고 돼 있어요? 인버티드 U 커브니까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야.
뭐하고 perceived imbalance라고 돼 있잖아. imbalance라고 뭐라고요? 밸런스가 맞지 않은 상태야. 그러니까 밸런스가 맞지 않은 상태는 뭐야? 내가 더 많이 받는 상태야. 내가 더 많이 받는, 물론 저 뒤에 이제 나와 있어. 이건 궁금하면 이건 반드시 궁금해야 되는 거고 확인을 해봐야 돼. 그건 이제 여기가 가사는 나와 있지 않고 요 개념을 설명하거나 개념을 측정할 때 이게 나와 있거든요. 그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 하여튼 임밸런스는 뭐라고요? 임밸런스는 내가 더 많이 받는 거야. 내가 더 많이 받을 때, 그래서 그 사람의 성과, 내가 그 사람을 더 많이 받고 있어. 그럼 그 사람의 성과가 어떻게 될까? 이게 커브 리니어라는 거죠. 아예 주고받지 않은 관계에서는 성과가 떨어지고요. 내가 더 많이 받고 있어. 그런 성과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상대가 기버야. 성과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어떤 상태? 중간 상태가 최적이라는 거지. 자, 그게 이제 가설들은 일단 다 확인해 봐야 되지만은 주가설들은 이게 주 경로를 얘기하는 걸 주가설이라고 불러요. 중간에 있는 얘는 뭐예요? 조절 변인이야. 그러니까 얘가 frequency of favor exchange니까 favor exchange는 뭐예요? 내가 호의를 주고받는 거지. 내가 호의를 주고받는 게 뭐야? frequency니까 빈도가 높은 거야. 빈도가 높았을 때 내가 원래 뭐야? other perceived generality야. 내가 저 사람 관대해. 이 사람 좋은 사람. 평판 좋은 사람. 근데 뭐야? 나하고 프리퀀스가 높아져. 그럼 여기에 대해서 더 높아지겠지. 그럴 거 아니에요? 더 좋은 사람 이렇게 되는 거지. 나랑 프리퀀스는 낮아. 그럼 뭐야?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잖아. 물론 관대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긴 하지만 일단 나한테 좋은 사람이라면 나하고 주고받는 게 많으면 그럼 나한테 더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그렇잖아. 이건 우리가 굳이 이걸 연구하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우리가 그려낼 수 있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야. 문제는 직관적으로 잘 이해 안 되는 게 어디 있는 거예요? 예지. 뭐야? 임밸런스가 높다는 거 뭐야? 기버라는 거야. 나가 더 많이 받는다니까. 상대가 기버예요. 상대가 기버일 때 커브 리니어라니까. 도대체 이 가설을 왜 이렇게 세웠을까? 이거 좀 궁금하잖아요? 이렇게 가설을 세우지 않고 왜 이렇게 가설을 세운 거야? 이거 좀 궁금하잖아. 그건 뭘 봐야 돼? 논문을 봐야 돼요. 이런 거 논문을 봐야 돼. 그러면 그 내용은 이게 왜 커브 리니어인지는 어디 나와 있어? 애덤 그랜트의 Give and Take이라는 책에 기술돼 있어요. 책에 다 나와 있어. 아까 P23에서 제가 한 문장만 써놨지만은 그 뒤에 문장들이 다 이 내용이야. 왜 커브 리니어인지, 왜 인버티드 유커버인지가 어디 나와 있어요? 그 책에 다 기술돼 있다니까? 일단 우리는 이거 보는 게 되게 편한 거야. 만약에 이게 왜 이렇게 가설을 왜 이렇게 세운 거야? 라고 보고 그 가설을 여러분들이 다시 탐색해서 그걸 읽는다고 생각해봐요. 물론 잘 이해하면 너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여기 대부분일 거야 아마. 어려워. 이해하는 게 어렵단 말이야. 근데 다행히도 누가 애덤 그랜트가 그걸 다 해석해가지고 이 사람이 다 정리해가서 어디다가 이 사람 책에 써놨단 말이야. 그러면 그냥 논문을 보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은 기술돼 있고 정리돼 있는 것 책의 내용을 보고 그리고 논문을 보는 게 쉽겠어요? 당연히 후자가 쉽지.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학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학습했던 게 딱 이 방식이었거든. 이해되시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밸런스가 뭔지 또 뭐야? 프로덕티비티라고 돼 있지만은 얘가 성과인 것 같긴 한데 도대체 이게 뭘로 측정을 했는지 우리는 항상 심리학자들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측정이니까 도대체 어떻게 측정했는지 요걸 좀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First imbalance in favor exchange and frequency of favor exchange were assessed. 측정됐죠? 요즘 7점 척도야. 여기 있어. 그래서 frequency를 일단 측정을 해. 그 다음 뭐야? Who have given more in their exchange relationship.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very frequently다. 그렇게 해서 읽기로 했어. 그래서 뭐냐면 크게 두 가지잖아. 요거. 그쵸? 그 다음 2번. 이거잖아. 그러니까 요 두 가지를 가지고 뭐야? 임밸런스 측정하는 거니까 아까 우리가 기버, 매처, 테이커라고 했던 그 기준하고 일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책이 뭘로 썼어요? Give and Take이라는 책을 쓴 거지. 요게 딱 그 내용이니까. 임밸런스라는 게. 프로덕티비티는 뭘 가지고 측정했어요? 이건 단순히 두 개가 아니잖아. 몇 개예요? 1번은 job completed. 얼마나 많은 잡을 완수했는지. 그 다음에 number of specs drafted. number of hours logged. 얼마나 많이 근무 시간이에요. number of technical drawing produced. 이런 걸. 요거 가지고 다 측정을 한 거야. 프로덕티비티. 성과라고 보시면 크게 다를 게 없죠. 이게 다 성과잖아요. 자, 네 번째는 뭐냐? 우리가 좋은 책을 다시 1번부터 정리해 볼게요. 일단 좋은 책에는 참고문헌이 아이디 원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도 봐? 이제 저널도 보고 앱스트랙트 보고 요거 이제 보는 거 기본적으로 봐야 돼. 두 번째는 연구 모형과 가설을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돼. 세 번째는요. 측정.
측정이나 얘들의 하부 요인들. 그 측정의 하부 요인이 뭐냐면 프로덕티비티의 하부 요인, 또 퍼시비티 임밸런스는 크게 두 가지 요인. 두 가지 요인을 묶어서 얘기한 거잖아. 프로덕티비티를 몇 개? 네 개를 묶어서 얘기한 거잖아. 그쵸? 이런 것들을 일단 어떻게 측정하고 하부 요인들이 뭔지를 일단 보셔야 돼. 하부 요인들이 중요한 이유는 얘가 어떤 논문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중에 하나만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보면은 이 두 가지가 다 더해서 이거자 임밸런스잖아요. 그렇잖아. 근데 어떤 경우에는 요거 하나만 가지고 요거 하나가 되게 의미가 커서 요거 하나만 가지고 따로 이렇게 변인으로 보면서 또 논문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부 요인도 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약간 그 내용이고. 일단 우리가 네 번째는 뭘 봐야 되냐면 변인 간의 관계를 봐야 돼요. 관계를 볼 수 있는 가장 쉬운 장표가 어디 있냐면 그 논문에 보면 뭐가 있어요? 이렇게 측정하는 양적 논문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이 장표가 들어가. 이 장표를 무조건 넣어야 돼요. 이 장표를 넣지 않을 수가 없어. 모든 논문에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장표예요. 그게 바로 뭐냐? 상관표예요. 상관표야. 이 상관표를 보면 변인 간의 관계가 딱 눈에 띄어요. 물론 상관이 있다고 인과는 아니에요. 상관과 인과는 다르다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고, 상관과 인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여러분 일단 좀 이해하셨을 거야. 근데 여기서 상관을 보는 것은 인과를 가정하고 보는 거예요. 왜? 왜? 논문에 나와 있는 변인들 간의 상관은요, 단순하게 둘 사이의 상관을 발견했다. 이렇게 발견했다고 해서 논문에 실리지가 않아요. 당연하지. 뭘 발견했기 때문에? 인과를 발견했기 때문에 논문에 실렸던 거야. 그러면 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상관에는 인과가 깔려 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보면서 우리가 인과적 상황을 상상하면서, 인과적 상황을 좀 그려가면서, 그러면서 이 논문을 좀 보셔야 돼.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맨 마지막에 있는 두 가지잖아. 맨 마지막에 있는 게 뭐였어? 결과지표가 뭐였어요? 소셜 스테이터스. 그 다음 뭐였어? 프로덕티비티. 이게 두 가지가 맨 뒤에 있었잖아. 가장 쉽게 상관표를 보는 방법은 뭐냐면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는 변인들하고 상관이 높은 것과 낮은 것, 혹은 역상관인 것,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상관표 보는 법 짧게 말씀드릴게. 이건 되게 쉬워요. 얘가 1번과는 얘 두 가지는 뭐예요? 그냥 같은 변인이야. 얘 같은 변인이야. 1번과 2번 간의 상관은 어디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어. 1번과 3번은요? 여기 나와 있어. 피메일이니까 뭐야? 메일과 피메일을 둘 나눈 거죠. 둘 나눈 거잖아. 여기 보면 피메일이 레이셜 마이너리티냐, 그러니까 여성일수록 소수 인종일 가능성이 높으냐. 0.02에서 별이 안 떴잖아. 별이 하나 뜬 거 뭐라고요? 0.05 수준에서 유의하다. 별이 두 개 것은 0.01 수준에서 유의하다. 라는 걸 제가 쓴다고 말씀드렸죠. 얘는 상관없어. 그러니까 제가 남성과 여성의 성차가 소수인종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려줄 수는 없어요. 우리는 알 수 없어. 근데 뭘 알 수 있어요? 테뉴어는 알 수 있어. 테뉴어. 근속연수야. 그 연수가 뭐야? 피메일일수록 더 길어.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직이 더 빠르다는 거고, 여성들은 적어도 이조적에서는 뭐야? 오래 근속한다는 얘기예요. 시니어 엔지니어하고는 관심 없어. 그러니까 이 시니어 엔지니어는 뭐예요? 엔지니어 중에서도 그 상위에 있는 사람들, 뭔가 좀, 리더급에 속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겠지. 알 수 있어, 없어? 없어. 카리스 디그리, 알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디그리, 알 수 없어. 엔지니어링 디그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엔지니어링으로 학위를 받았냐? 즉, 석사니, 박사인지, 아무튼 공학으로 학위를 받은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마이너스니까 뭐야? 남성일수록, 여성이 아니라 남성일수록 공학 학위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지. 그렇게 보면 돼. 근데 우리는 1번 변수는 그렇게 궁금한 변수가 아니야. 여기에 너무 심취하지 마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그냥 조직의 특성일 뿐이야. 조직의 특성일 뿐이잖아. 이건 별로 궁금하지 않아. 근데 우리가 상관표 보는 법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서 보여드린 거고, 상관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예요? 기본적으로 얘가 되게 중요해. 얘가 쭉 볼까요? 쭉 보면 1번하고의 상관은 얼마예요? 얘가 0.05. 그 다음에 2번하고는 마이너스잖아. 2번이 뭐라고 써요? 레이셜 마이너리티니까 레이셜 마이너리티일수록, 즉 소수인종일수록 평판이 좋아요, 나빠요? 낮다는 얘기지. 평판이 낮다는 얘기야. 마이너스니까. 그쵸? 얘는 플러스지. 그러니까 근속연수를 길수록 평판은 좋아, 나빠? 좋다는 얘기지. 자, 4번하고는 플러스야. 뭐야? 시니어 엔지니어. 지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야? 평판이 높다는 거지. 이렇게 보면 돼. 이렇게 보면 돼요. 쭉 보다 보면 우리가 이제 8번 프로덕티비티 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 목표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8번 볼까요? 8번하고는 뭐라고 있어? 마이너스야. 여기서 이제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걸 눈치를 채야 돼. 뭐하고는 플러스였어요?
아까 평판 자체는 뭐하고 이 사람의 테뉴어라든가 이 사람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기버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하고는 플러스야. 소셜 스테이터스가. 근데 뭐하고는 이게 그냥 상상 목표하고는 얘가 마이너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안에는 뭔가 다른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다는 걸 암시하고 있어요. 이 상관표 자체가. 우리가 상관표를 보면 이런 스토리들이 머릿속에 그려지면 참 좋죠. 이거 성과도 마찬가지예요. 성과를 보게 되면 뭐하고는 아까 말씀드린 얘하고인데 얘하고는 플러스죠. 뭐하고요? 4번이니까 시니어 엔지니어일수록 성과가 더 좋은 거야. 그쵸? 여기서 보면 또 뭐하고 11번 볼까요? 11번은 other perceived imbalance 하고는 플러스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상대가 기버야. 상대가 기버일수록 성과가 더 좋다는 얘기예요. 기버고 성과가 좋아? 근데 프로ak티브 골에서는 평판은 더 이게 평판이 좋은 사람일수록 그러니까 그 기버가 될수록 얘는 좀 떨어져. 뭔가 좀 모순된 게 이 상관표에 있다는 거지. 모순된 것들이. 이 모순된 것들을 상관표에서 발견하면 그 다음에 스토리가 어떻게 구성이 될지가 좀 더 잘 들어와요. 잘 들어와. 그래서 정리해보면 우리가 봐요. 자, 정리해보면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좋은 책에 있는 참고 문헌을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들여다봐요. 근데 다행히도 저자들은 이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그것도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기술이 났어. 근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사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야. 좀 더 깊이 있는 통찰을 원한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돼요? 그 논문을 찾아 들어가서 이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연구를 하고 있었는지를 일단 이해해야 돼. 그 내용이 어디 나와 있어요? 연구 모형이나 가설에 나와 있어. 얘를 구체적으로 보려면 뭘 봐야 돼? 측정이나 하부 요인을 살펴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뭘 봐야 돼? 상관표 봐야 돼. 상관표 보고 뭔가 정적으로 말이 되는 것 같고 말이 되지 않은 것들을 일단 좀 잘 들여다봐야 돼. 쉽게 이해되고 쉽게 말이 되는 것들은 상관표에서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거기에 통찰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상관표에서 대부분 다 거기 있어. 대부분 다 거기 있어요. 마지막이야. 마지막은 뭐냐면 이런 스토리에 현실의 살을 입히면 돼요. 자, 아까 조절변이 존재했어. 그 조절변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 이 사람이 이 사람 좋은 사람이야. 난 많이 주는 사람이야. 당연히 평판 좋지. 근데 나랑 뭐가 좋을수록 프리퀀스가 높아야 돼. 주고받는 빈도가 많아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주고받는 빈도가 많아야 돼. 근데 여기서 이 논문에서는 프로덕티비티, 생산성을 얘기해. 생산성이 참 재밌는 게 뭐예요? 임밸런스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될수록 기버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이렇게 나올수록 테이커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그쵸? 상대가 기버예요? 기버인데 프로덕티비티가 높은 사람들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의 특성이 프리퀀스야. 근데 이 프리퀀스가 지나치게 많아지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요걸 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스토리를 좀 구성을 하는데 이 스토리는 좀 정합성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마지막 5번에서 스토리는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연구한 그 내용은 아닐 수 있어. 연구자의 직접적인 기술은 아니야. 연구자의 직접적인 메시지는 아니야. 근데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상상을 할 수가 있어. 아마도 이런 게 아닐까? 라고 상상을 하면서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 단계까지 가시면은 애덤 그랜트처럼 책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이 단계까지 가시면. 음. 그래서 제가 일단 시간을 좀 거의 1시간을 넘게 썼기 때문에 일단 좀 정리해보면 오늘 제가 지금 다른 내용도 더 준비한 내용 밑에 더 있어요. 근데 원래 이 내용으로 1시간 강의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1시간을 썼어 이미. 근데 저널 보고 저널을 보면서 그 논문에서 통찰 얻는 법을 또 제가 준비한 내용이 있어. 근데 그건 제가 보건데 이것만 소화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 내용을 혹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질의응답으로 좀 마무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정리해 보면 세계적 학술지를 보는 방법은 이런 사이트를 참고하면 좋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들어가서 좀 관심 있게 클릭해 보시면은 좀 재미있는 논문들을 흥미를 느낄 수 있으면 참 좋다. 근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좋은 책을 우선 봐야 되는데 좋은 책은 여러분들의 관심 분야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다. 네, 가급적이면 스테디셀러를 보는 거 물론 좋지만은 여러분들이 만든 컨텐츠에 좀 뭔가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띵크스위프트에 나와 있는 이런 분들
책을 보는 것을 우선적으로 좀 권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다룬 게 애덤 그란트 책이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고, 그래서 우리가 그 책에 나와 있는 기술된 내용들, 이걸 단순하게 이걸 여러분 이해하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되죠. 하지만은 좀 더 깊이 있는 통찰을 원하신다면 그 참고 문헌을 기반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하다. 참고 문헌을 보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제목과 앱스트랙을 먼저 보고 전체 내용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된다. 그리고 어떤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연구했는지 그 모형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는데 그 모형에서 직관적으로 이해가 잘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을 때는 안 되는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좀 더 확인해 봐야 된다. 그리고 그 확인하는 것들은 대부분 측정이나 하부 요인들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렸고, 그리고 전체적인 변인 간의 관계는 삼관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삼관표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납득이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좀 구분해 보면서 그렇게 보시면 이 안에 통찰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물론 논문의 저자는 여기서 하나를 따와가지고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게 있다는 게 뭐예요? 아까 이렇게 반대되는 게 있다는 게 뭐야? 분명히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마이너스인데 여기서는 플러스다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다면 그건 뭐예요? 조절 변인이 존재한다는 거야. 그 조절 변인. 중간에 뭔가 조절하는 게 있을 텐데 그게 도대체 뭐냐 이거지. 그런 것들을 우리는 상관표에서도 쉽게 우리가 확인이 가능해요. 모순된 어떤 상관들이 나온다면 그 모순된 상관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조절 변인이 존재한다는 얘기거든. 그 조절 변인을 기반으로 해서 뭐 스토리를 한번 좀 덧입어 보면 여러분들만의 뭔가 좀 통찰을 얻어낼 수 있는 그 영역이 그 안에 존재할 수 있다가 제가 기본적으로 준비한 내용이고 그 외에 이제 그 최신 논문에서 최신 저널에서 논문 보는 법, 그 논문에서 또 여러분들이 좀 정리하는 법, 그 내용도 준비하긴 했지만 이건 뭐 시간 관계상 일단 여기까지 하는 게 좋겠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 할까 하는 게 낫겠죠? 예, 저 질의응답하고 뭐 이런 마무리 세션은 4시 반부터, 4시 반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브레이크 잠깐 하시고요. 4시 반부터 이제 우리 곽인실 책임이 질문 주셨던 거를 먼저 답해드리고 나머지 분들 혹시 이제 토의심리학계 제가 관련된 질문을 못 봤어요. 미안하지만. 아, 그거 저, 카페 가서 보시면 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휴식 시간 동안 보시고 박사님은 자, 나머지 분들 혹시 내가 이런 질문 뭐 다른 다 좋아요. 그러니까 뭐 학습 내용도 좋고 또 저희 감 컨설팅에 대한 것도 좋고 뭐 운영에 대한 방식도 좋고 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질문 또는 뭐 내가 뭐 이런 걸 더 공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뭐 박사님한테 아마 여러분들이 뭐 질문하실 게 너무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용도 좋고 방법론도 좋고 뭐 어떤 질문 다 좋으니까요. 4시 반부터 질문 세션 진행하고 전체 보충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 전에 질문 하나 있는데, 아까 박진우 박사님이 자료 소개해 주시면서 이거 나눠주셨다고 했는데, 어디다 나눠주셨어요? 자료를? 제가 못 찾겠는데? 아니, 죄송해요. 제가 못 올렸어요. 네, 아, 자료는 그쵸, 나눠 그쵸. 드릴 겁니다. 예. 올려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이거 보려고 했는데, 어디다 아, 두셨는지 못 맞아요, 맞아요. 찾겠어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보충 수업 2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얼굴을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자, 일단 질문자인 곽인실 책임, 님 계시구나. 자, 곽인실 책임님이 질의하신 거, 카페에 질의하신 거 보셨나요, 박사님? 잠깐만요. 네. 박사님이 보시는 동안 제가 시간을 좀 끌도록 아니요, 하겠습니다. 아니요. 저기 아, 왔어. 보셨어요? 지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조직 심리학 학습을 위해서는 다양한 이론에 대한 기초 지식과 연결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렇죠? 예. 이론과 연결 구조는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읽고 있는 도서 무엇이 성과를 이끄는가? 그래서 모티브 스펙트럼의 6가지 동기 요인을 학습할 수 있다. 아, 그 직무동기잖아요. 지금 보시는 건 이제 직무동기예요. 직무동기. 직무동기를 6개로 나누신 거지, 이분들은. 직무동기를 뭐 6개로 나눌 수도 있겠지만 더 많이 나눌 수도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더 구체적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얘를 좀 더 묶어가지고 좀 더 몇 개로 좀 더 간결하게 볼 수도 있을 거고 그건 뭐 이분들이 보긴 나름인데 외적 보상과 내적 보상 연결해 생각해 본다. 이건 뭐 그냥 쉽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의 즐거움 외적 보상이 내적 보상이에요. 내적이요. 내적이죠. 의미, 다 내적 보상. 성장. 내적 보상 3개로 나눈 거예요. 그게 다야. 보통 그 내적 보상을 보통은 재미나 의미, 뭐 즐거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재미, 의미, 즐거움, 뭐 성장 이게 다 내적 보상인데 내적 보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그 직무동기로서 이렇게 구분해서 이제 얘기한 거죠. 정서적 압박감. 내가 뭔가 일하는데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럼 내적 보상이 외적 보상이에요. 외적 외적 보상 보상. 중에서도 보상이라기보다는 심리적 안정감. 처벌. 어, 그렇죠. 처벌이 두려워서 하는 거죠. 처벌을 피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 정서적 압박감, 뭐 경제적 압박감, 타성 이런 것들은 타성이라는 건 이미 했던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뭐 내가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 그 타성이라고 부르는 거니까. 제가 보건데 세계는 한 내적 보상이 좀 더 가깝고 세계는 외적 보상이 좀 더 가까운 외적 보상이라기보다는 외적 처벌에 좀 가까운. 음. 그러니까 내가 물론 이걸 잘 달성했을 때는 보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경제적 압박감에서 벗어나는 것이 경제적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일단 압박감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뭐 보상이라기보다는 당근이라기보다는 채찍에 가깝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 외제적 영역은 제가 보건대 약간 좀 처벌 쪽에 가까운 내용으로 구성돼 있고 내적인 영역은 보상 쪽에 가끔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나눈 것 같아요. 보통은 캐럿 앤 스틱스라고 표현하는데 내적 보상을 캐럿 쪽에 좀 더 가깝게 또 스틱스를 이렇게 외적 보상으로 이렇게 구분하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의 방법이죠 뭐. 방법은 되게 많으니까 드라이브란 책에서 자기 결정성 이론이다. 여기에 자율성, 유능함, 관계성 이건 내적 보상이 외적 보상이에요? 내적 보상. 그렇죠. 셋 다 내적 보상이에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자기 결정성이라는 게 뭐예요? Self Determinance Theory, Determination, Self SDT라고 부르잖아요. Self Determination Theory가 어떤 거예요, 그게? 디슨 라이언이 어떤 연구하신 분들이에요? 이거 혹시 장 대표님 디슨 라이언의 자기 결정성 이론 장표 찾아서 한번 올려줄래요? 그죠? 그 무동기, 외지적 동기, 내지적 동기 이렇게 나눈 거 있잖아. 셀프 디터미네이션 티어리. 네. 셀프 디터미네이션 티어리라고 검색을 하면 바로 나와요. 제가 공유를 공유 저한테 주실래? 네. 공유 중지하고 그러면
이게 이분들 연구가 이거예요. 요 위에 있는 요거 self determination theory of motivation, 비스 앤 라이언이라고 돼 있잖아요. 요 두 분이야. 이 두 분의 연구를 뭐 그 워낙 저기 랜녀 핑크 같은 사람들이 잘하는 게 좋은 연구들을 대중에 이해하기 쉽게끔 잘 소개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거 잘 소개하신 거야. 대부분의 내용들은. 그렇잖아요. 네. 네. 보면은 요게 오른쪽에는 이거 있잖아. 요 그림 보이세요? 네. 네. 이거. 그러니까 A 모티베이션은 무동기 상태, 익스트림 모티베이션은 그러니까 외적 동기, 인트리직 모티베이션은 이게 내적 동기. 그래서 동기 수준은 이렇게 동기가 없는 것에서 외적 동기에서 내적 동기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 요거 좀 그려주신 거고. 여기 보면은 이제 뭐가 있어요? 릴레이티니스, 관계성, 방금 얘기한. 그 다음에 유능감, 자율성, 이런 것들이 뭐 하는 거예요? internalization and integration이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걸 갖고 있어? 기본적인 사이코 소셜 니즈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리 사회적 니즈라는 게 있어. 인간이 갖고 있는 것은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혼자 살 수 없잖아.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생존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컴피턴시. 좀 뭔가 내가 그 안에서 뭐 유능감을 표현하고 내가 그 안에서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소사이티 내에서 나 참 좋은 사람이거든요. 요거 어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내가 뭐 할수록 내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을수록 그러니까 뭐 애들도 밥 이렇게 떠먹여 주는 거 이런 거 좀 어느 정도 크면은 이거 되게 싫어해. 지가 알아서 하려고 그러더라. 이런 거 이게 자연스러운 베이직 니즈, 기초적인 동기라는 거지. 기초적인 동기가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익스트린직에서 인트린직으로 가는데 영향을 미치는 거야. 이거 한글로도 되게 많아요. 이게 좀 보기 어려우시다면 그냥 자기 결정성 이론 검색하시면 돼. 자기 소개. 이게 워낙 유명한 이론이라 뭐 어디 뭘 찍어도 이거 엄청 많잖아. 대충 찍어도 엄청 많잖아요. 그렇잖아.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이 사람이 뭐라고 썼는지 모르겠지만 잘 해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처음 뭐 여기 만약 한글 보는 게 영어 보는 게 좀 불편하시다면 방금 그건 별론 것 같아. 설명이 좀 설명 좀 잘해놓은 자료 없을까 어디? 이 사람 좀 했으려나? 별로네. 감사해. 논문을 한번 볼까요? 논문은 좀 잘 써있나? 자기 결정성 이론 좀 잘 써놨나? 외적 동기야 내적 동기 써놓고 그나마 논문에서는 좀 더 잘 써놓은 것 같네. 네, 이게 핵심이거든. 자기결정성 이론에서 무동기 외적 내적 동기는 연속성에서 자율성 영향성의 정도에 따라 동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 이게 핵심이에요. 이 내용이 있었어야 돼. 아까 그 블로그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어. 그러니까 빠져 있던 게 뭐예요? 아까 그 블로그도 있었잖아. 이게 논문이 나. 논문은 그래도 자꾸 이렇게 리뷰어들이 보니까 내용이 나. 여기 보면 진짜 중요한 게 빠져 있어. 리스트런 아이언의 핵심은요, 요게 핵심이 아니야. 무동기, 외적 동기, 내적 동기 핵심이 아니고요. 그 밑에 있는 거, 아까 보여드린 거 있잖아. 이게 핵심이거든. 이 세 가지가 핵심이야. 세 가지가 디스앤 라이언의 이론의 핵심이에요. 이게 자기 결정성 이론의 핵심은 이 세 가지야. 이 세 가지 빼고 설명하는 건 이런 자료들은 쓰레기지. 완전 쓰레기지 이런 거. 마찬가지로 이게 쓰레기예요. 뭐 속이 뻘뻘 다행이다. 감사해요. 잘 봤습니다. 이게 왜 감사한 거야? 이건 핵심 빼놓고 얘기 설명한 게 뭐가 그렇게 감사한 일이라고.
이런 잘못된 학습을 누군가는 또 좋아하네. 아이씨, 갑자기 억울해지네.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이 내용이 들어가야 돼. 요게 핵심이에요. 무동기 외에서 이게 연속성이야. 연속성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서 이쪽으로 옮겨간다는 거야. 무동기에서 외적 동기로, 외적 동기에서 내적 동기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게 더 낫다는 거야? 오른쪽으로 갈수록 좋은 동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야? 자율성, 역량성, 이게 관계성 정도에 따라 동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한 이게 핵심이야, 이게. 요 내용이 빠져 있으면은 자기결정성 이론을 설명한 게 아니에요. 디스 앤 라이언 이론을 설명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아까 그 블로그나 그 내용들은 디스 앤 라이언의 이론을 설명한 게 아니야. 그냥 각각의 항목들에 대해서 그냥 이 내용이 뭡니다라고 기술한 거지. 그 이론을 설명한 게 아닌 거지. 인과구조를 설명하지 않았으니까. 그쵸? 자율성이 증가할수록, 그쵸? 이게 내지적 동기의 긍정적 영향이 강화될 것이다. 이게 당연한 거지. 이건 당연한 거야. 이건 뭐 되게 이론에 기반해서 가설을 세운 거예요. 그렇잖아. 그쵸? 예. 그런 겁니다. 직무동기는요, 보는 방식이 되게 다양해요. 직무동기를, 뭐, 내적 동기를 볼 거냐, 외적 동기를 볼 거냐, 이건 큰 차원에서 두 가지를 본 거고, 직무동기를 볼 때. 근데 그건 다는 아니지. 우리가, 야, 내적 동기를 높여야 돼. 도대체 그게 뭔데요? 라고 하면은, 야, 그럼 디슨 라이언이 얘기했던 관계성, 유능감, 자율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구성원들한테. 구성원들이 내가 이를 통해서 인정받는 거, 관계성이잖아요. 이를 통해 성장하는 거, 컴피턴스, 유능감이잖아. 그리고, 스스로 일을 선택하고, 스스로의 일을 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 직무 설계할 때, 이런 것들, 그게 일종의 어토노미잖아요. 그런 게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조직에서 그런 시스템들을 강화했을 때, 실제로 내재적 동기가 높아집니다. 라고 얘기하면 좀 더 구체적이지. 그럼 그 내재적 동기라는 게 도대체 뭔데? 그러면 아까 그 얘기했던 그 사람들이 얘기한 뭐 즐거움, 일에 대한 즐거움, 또 성장, 재미, 의미, 뭐 이런 것들, 그게 핵심입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도 일종의 그 이론들을 가져와서 좀 프레임워크를 좀 강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질문 두 가지가 있었지만 이 질문 두 가지를 엮어보면 우리 조직에서 어떤 프레임으로 구성원들의 내적 동기를 강화시킬 거냐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다냐? 그건 아니에요. 직무 동기는 되게 많아. 그래서 제가 책을 한 권 추천을 드리면 우리 제 지도 교수이신 신강현 교수님이 번역한 핀더 책이 있어요. 핀더 책 조직의 직무 동기라는 책이 있어. 조직의 직무 동기라는 책이 있어요. 얘가 거의 900페이지 가까워. 직무 동기를 좀 제대로 배우고 싶다면 이런 책 한 권 좀 읽어줘야 돼요. 저는 당연히 읽었지. 그 직무 동기를 진짜 뭐 구체적으로 나눠본다 아니면 뭐 내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예를 들어서 곽책임님 답변해봐요. 조직 공정성 중요하죠. 네. 조직 공정성 중요하잖아. 내가 공정성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내가 일할 맛이 나지. 내가 하는 만큼 보상받을 거라는 기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데 공정성이 무너진 조직은 뭐야? 내가 많이 할수록 덜 받을 수 있잖아. 내가 많은 노력과 많은 애정을 쏟을수록 조직은 나를 배신해. 공정성이 무너진 조직이지. 그 공정성은 되게 중요하잖아요. 인풋 대비 아웃풋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분배 공정성을 얘기하고 분배 공정성은 다는 아니잖아요. 그쵸?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보잖아. 나머지 두 가지는 뭐예요? 우리 많이 학습했잖아. 절차 공정성과 상호작용 공정성 했잖아. 여하튼 공정성은 내적 동기예요, 외적 동기예요? 외적 동기. 헷갈리지. 그러니까 이걸 나눠봐야 돼. 분배 공정성은 전형적인 내적 동기, 외적 동기예요. 외적 동기지. 분배 공정성은 전형적인 외적 동기야. 절차 공정성은. 이것도 외적 동기. 그렇지. 그럼 상호작용 공정성은. 이건 내적 동기. 그렇죠. 그런 거야. 이게 공정성이 내적 동기를 유발합니까? 외적 동기를 유발합니까? 라고 하면은 그걸 공정한 조직이면 거기에서 사람들이 좀 더 의미와 즐거움을 느끼지 않을까? 이 정도 수준이면은 수준이 낮은 대답이야. 수준이 낮은 답변이라고요. 자, 좀 공부를 좀 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공정성을 볼 때는요, 공정성은 한 세 가지로 나눠보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외적 동기에 좀 가까운 그런 내용이고, 맨 마지막에는 상호작용 공정성은 내적 동기에 좀 더 가까운 거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 조직에서 만약에 이 세 가지를 측정을 했을 때, 이건 다 설문 문항들이 다 있잖아요. 측정을 했을 때, 분배 공정성과 절차 공정성이 잘 돼 있어. 하지만 상호작용 공정성이 무너져 있어. 이게 뭘 의미할까? 조직은 외적 보상에는 합리적으로 외적 보상을 갖고 있는 시스템이지만 내적 보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공정한 시스템은 아니라는 걸 의미하고 있잖아. 그럼 그게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죠. 우리가 뭐 조직 진단을 하거나 분석을 할 때.
이게 이론을 알아야지. 이론을 알아야지 그 분석도 가능하고 처방도 가능하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인터벤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론이 없으면 그냥 뭐 직관적으로 다 답변하게 돼 있어. 방금 죄송하지만 각채님 답변하신 것처럼. 근데 우리는 직관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조금 더 과학적으로 이걸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좀 정리가 됐어요? 네, 네. 보직의 직무동기 꼭 읽어보도록 이걸 하겠습니다. 다 읽으시면 제가 상을 하나 드릴게요. 다른 책을 또 소개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일단 그 책은 절판인데요. 아, 절판이에요? 네, 제가 그리고 소개한 책들은 왜 다 절판인 거야? 중고가 더 비싸요. 예? 아니, 중고가 더 비싸더라고. 아, 절판된 책들은 그럴 수 있죠. 이 핀더는 이 직무동기 분야에서 빅네임이에요.